그것을 대통령이 알았기 때문에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장 먼저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유를 보면 중국, 북한, 러시아를 반대했기 때문에 탄핵시킨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는 정확하게 공산주의 나라 아닙니까? 중국을 보십시오. 시진핑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빗발로 맞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신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학교는커녕 교회가 설 자리조차 없고 가족들한테 전도하다가 잡혀가고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 북한, 러시아를 반대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되는 것이 말이 다 됩니까? 이 나라가 무슨 공산주의 나라입니까?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단순히 정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진리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좌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좌파는 역사적으로 손양원 목사님과 그 두 아들을 죽이고 수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려왔습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좌파가 반대해야 되고 또 무조건 우파가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한동훈과 그 일당들이 얼마나 탄핵 찬송하면서 우파인 척하지만 교묘하게 공산주의 힘을 실어줍니까? 맞습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나오고 양의 편을 쓰고 나오는 것처럼 좌파가 맞다 우파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 와중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뉴스파워나 기독교 한국신문 뉴스에 따르면 탄핵을 찬성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수님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신학생분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처음 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많은 사람이 헷갈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파렴치한 공산주의 세력인지 너무나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북한에 불법 송금한 것도 미국에서도 인정되고 논의될 정도로 진짜 송금했고 그들의 세력인 민노총에서는 북한의 지형을 받던 것이 수차례 걸려 벌써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북한의 지형을 보면 세월호를 이용해서 이태원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뒤집으라고 북한이 대한민국이 속국인 것처럼 지령을 내립니다. 세월호 이태원 둘 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뭔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조작된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북한이 지령을 통해 이 사건들을 이용해 나라를 전복시키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있던 무한항공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픈 상황이지만 그것도 조작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제주항공의 무한항공 사건이 터지기 전날 제주항공의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맞습니까? 마치 누군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았던 것처럼 사고가 나기 전에 조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가가 완전히 떨어질 정도로 대량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무한항공 사고 영상을 보십시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평평한 바닥도안이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는 지붕에서 완벽하게 촬영을 합니다. 영상을 찍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치 전문가가 미리 준비해서 찍은 것처럼 완벽하게 흔들림 없이 전문적으로 찍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만 봐도 이상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 사고 영상에서 촬영자는 갑작스럽고 몰랐던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비명소리 한번 찍소리 한번 지르지 않습니다. 갑자기 비행기 사고가 코앞에서 벌어지고 폭발하는데 어떻게 비명 한번 안 지릅니까? 맞습니까? 네 번째로 무한항공 사건 직전에 4분 동안 블랙박스가 촬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설치된 블랙박스가 터져도 고장나지 않은 블랙박스가 마지막 4분에 고장이 나버렸다는 것이에요. 폭발하고 고장난 것이 아니라 폭발하기 전 4분에 고장나는 게 말이 됩니까? 전문가가 말하기에 블랙박스가 이렇게 고장나서 기록이 안 될 확률이 700만 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확률도 5,000분의 1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말하는데 700만 분의 1은 조작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다섯 번째로 더 나아가서 무한항공 사건 보도했던 MBC가 보도 중 탄핵 관련 8.17이라는 의미심장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8.17 지령은 북한의 대남공작 지령입니다. 러시아 것도 아니고 파키스탄 것도 아니고 북한의 대남공작 지령이 8.17이라는 거예요. 뉴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하면 장땡입니까? 아니에요! 그 MBC가 평소에 잘했으면 모릅니다. 그 MBC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문을 임의적으로 조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악한 세력과 싸울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국민
유엔과 싸울 것이라고 선포했다고 거짓 뉴스를 말하고 또 MBC 간부의 대부분이 노조의 노조 간부들입니다. 맞습니까? MBC 아웃! 북한의 지령을 간부들이 노조원으로 있는 MBC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무한행동 사건 직후에 이재명은 자신의 SNS에 국민을 위해 쏴라 하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문재인이 세월호 사건 직후에 아이들에게 고맙다라는 말도 안 되는 편지를 쓴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돌아가시면은 얼마나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 쏘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대북 송금 등 불법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죽거나 탄핵되는 등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죽는 사람들은 병원에 있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요양원에 있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원인 불명으로 죽는 게 한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말이나 됩니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자들도 있겠지만 깨달았어도 두려워서 죽을까봐 내 자리가 없어질까봐 내 명예와 재정이 없어질까봐 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세력과 싸우려면 사실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때 목숨을 걸고 외쳐야 하는 기회이 바로 교회와 신학교일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이 서울신학대학교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신학교가 정의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면 위에 드러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깨우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잘못된 실체를 깨닫게 해주신 이유는 기도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